여러분, 밤에 푹 주무시고 계신가요? 다이어트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아마 대부분은 운동이랑 먹는 거 두 가지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하지만 진짜 중요한 게 하나가 더 있거든요. 그건 바로 수면이에요.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아무리 식단을 잘하고 운동을 열심히 해도 잠을 제대로 못 자면 이 모든 노력이 헛수고가 됩니다. 실제로 과학적으로도 증명된 사실인데요. 잠만 잘 자도 지방이 타고 반대로 수면이 부족하면 우리의 식욕 호르몬은 미쳐서 날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수면과 다이어트의 숨겨진 진짜 비밀을 전부 파헤쳐 드릴 거예요. 왜 수면이 망가지면 다이어트가 실패로 돌아가는지, 잠이 부족할 때 뇌와 호르몬에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 렘수면과 논-렘수면 단계가 어떻게 지방을 더 잘 태워주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오늘 밤부터 바로 실천 가능한 지방 태우는 황금 수면 루틴까지 꼼꼼하게 하나하나 다 알려드릴게요. 이번 영상 끝까지 보시면 오늘 밤부터 우리들의 잠자리는 지방 연소 시간으로 바뀌게 될 겁니다. 우리가 잠들어 있는 그 시간이 우리의 다이어트를 가속시키는 황금 시간이 될 거니까 꼭 집중해서 영상 끝까지 봐주세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다이어트에 실패하는 진짜 이유는 잠을 제대로 못 자고 있기 때문입니다. 잠을 제대로 못 자면요, 우리 몸속 호르몬이 폭주 기관차처럼 미쳐버려요. 그 중에서도 식욕을 담당하는 두 가지 핵심 호르몬이 정반대 방향으로 폭주를 하는데요. 첫 번째는 그렐린입니다. 우리의 뱃속에서 끊임없이 배고파 더 먹어, 지금 당장 외치는 호르몬입니다. 두 번째는 렙틴입니다. 포만감을 알려주는 호르몬으로 우리들의 뇌에게 충분해, 이제 그만 먹자라고 말리는 호르몬이에요. 그런데 잠이 부족해지면 렙틴은 마치 목소리를 잃은 것처럼 아무런 말을 하지 않게 되고요. 그렐린은 마이크를 들고 소리치기 시작합니다. 먹어, 배고파 죽겠어 하면서 소리치기 시작해요. 이건 그냥 저의 주장이 아니라 미국 시카고 대학교 수면연구센터가 2004년 연구에 따르면 단 5시간 이하로 수면 시간을 제한하자 그렐린은 28% 증가했고 렙틴은 18%나 감소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그 결과 사람들은 평균 300칼로리 이상을 더 먹게 되었고, 특히 단 음식, 기름진 음식, 밤늦은 폭식 충동이 폭발적으로 증가했다고 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배고프지도 않은데 계속 뭔가를 먹고 싶은 상태, 이게 바로 수면 부족이 만든 가짜 식욕이에요. 혹시 이런 경험 있으셨나요? 방금 밥 먹었는데도 자꾸 냉장고 문을 열어본다거나, 과자 봉지를 뜯었는데 정신 차리니까 바닥을 긁고 있거나, 배부른데도 입이 심심해서 계속 뭘 집어 먹었던 적,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 우리 몸은 벌써 무한 먹방 모드가 된 거고요. 생존 경보 상태에 들어간 거예요. 왜냐하면 수면이 부족하면 뇌는 지금이 위기 상황이라고 판단을 하기 때문이에요. 지금은 에너지를 저장해야 해. 최대한 많이 먹고 비축해. 그리고 그 순간부터 우리의 식욕은 의지력도 결심도 아닌 원시 본능의 지배를 받기 시작합니다. 이제 아시겠죠? 다이어트를 망치는 건 우리의 의지가 약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뇌가 생존 모드로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그 시작은 바로 수면 부족에서 시작됩니다. 왜 어떤 사람들은 아무리 노력해도 살이 안 빠지는지, 그 숨겨진 열쇠가 바로 수면의 질에 있거든요. 수면은 그냥 눈 감고 의식을 잃고 쉬는 시간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 몸은 잠들어 있는 그 시간에 지방을 태우는 가장 정교한 다이어트 프로그램을 실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프로그램을 제대로 작동시키지 못해요. 수면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바로 논-렘수면과 렘수면. 이 두 가지 수면은 약 90분에서 110분마다 하나의 사이클을 이뤄요. 우리가 7시간이나 8시간 자는 동안 4번에서 6번 정도 반복이 돼요. 우리가 밤중에 몇 번씩 뒤척이거나 살짝 깼던 기억이 있으실 거예요. 이 순간이 바로 이 수면 단계가 전환이 되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 몸이 스스로 다음 단계로 넘어가고 있었던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논-렘수면에 대해 먼저 알아볼게요. 이 단계에서는 몸이 회복되고 지방이 타고 대사가 작동합니다. 첫 번째는 N1, 전이수면이라고도 하는데요. 잠들기 시작하는 미묘한 순간이에요. 누웠는데 누가 갑자기 부르면 깜짝 놀라는 그 상태. 내가 방금 잤다는 건가? 헷갈린 적 있으시죠? 의식과 무의식 사이에 아슬아슬한 균형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단계가 너무 길어지면 깊은 수면으로 진입하지 못해요. 스마트폰 블루라이트를 보다가 그대로 잠들면 이 단계에 갇힐 가능성이 커집니다. 그러면 수면의 질이
떨어지게 되겠죠. 자, 두 번째는 N2, 얕은 수면이고 우리 수면의 약 50%를 차지하는 아주 중요한 단계입니다. 이때부터 몸은 서서히 변화해요. 체온이 떨어지고 심장 박동이 느려지고 뇌파는 수면 방출을 생성을 합니다. 이 수면 방출은 외부 자극을 차단하는 방음벽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단계가 안정이 돼야지 수면 전체가 안정되고 식욕 조절도 가능해집니다. 자, 세 번째는 N3, 깊은 수면 단계이고 우리들의 다이어트의 황금 시간입니다. N3는 진짜 마법이 일어나는 시간이라고 생각을 해주셔도 되는데요. 이 단계에서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뇌는 거의 휴식 상태지만 우리 몸은 대사 활동의 절정을 맞이해요. 바로 성장 호르몬이 분비가 되는 시간이거든요. 이 성장 호르몬은 우리의 근육을 회복시키고 세포를 재생하고 무엇보다 지방을 직접적으로 분해하는 역할을 합니다. 잠자는 동안 지방이 녹는다는 말, 이때 정말로 일어나는 일이에요. 우리가 알람을 껐는데 기억이 전혀 없었던 경험, 또는 밤새 너무 깊게 자서 폭풍우가 쳐도 몰랐던 경험이 있으시죠? 이게 바로 N3 단계에 완전히 빠져든 증거입니다. 이 N3 단계가 충분하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리 칼로리를 제한해도 미친 듯이 운동을 해도 지방은 잘 타지 않게 됩니다. 렘 수면은 빠른 안구 운동이라는 말 그대로 눈동자가 빠르게 움직이며 생생한 꿈을 꾸게 되는 단계입니다. 렘 수면 때는 정말 신기한 일이 일어나요. 우리 뇌는 마치 깨어있을 때처럼 어쩌면 그보다 더 활발하게 활동을 하는데요. 아침에 일어났는데 꿈이 너무 선명해서 이게 현실인가 싶었던 적 한 번쯤은 있으시죠? 이게 바로 렘 수면의 마지막 단계에서 깨어났다는 증거예요. 렘 수면에서는 다이어트의 성패를 좌우하는 중요한 일이 일어납니다. 바로 렙틴과 그렐린이라는 식욕 호르몬의 균형을 조절하는 건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렙틴은 이제 배부르니 그만 먹자라는 신호를 보내는 호르몬이고, 그렐린은 배고프니까 더 먹자라는 신호를 보내는 호르몬인데, 렘 수면이 부족하면 이 균형이 완전히 깨져버립니다. 렙틴은 감소하고 그렐린은 폭증해서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몸이 계속 배고픔을 느끼게 돼요. 그래서 잠을 못 자고 나면 왜 자꾸 달달한 거, 짜고 기름진 것이 당기는지 이제 아시겠죠? 이건 우리들의 의지 부족이 아니라 호르몬이 폭주하는 거예요. 이 네 가지 단계가 하나의 완벽한 사이클을 이룹니다. N1에서 시작해서 N2, N3를 거쳐서 다시 N2로 올라왔다가 렘 수면으로 가는 형태예요. 한 사이클이 약 90분 정도 걸리고 건강한 사람은 밤새 4번에서 6번 정도 반복한다고 합니다. 자, 문제는 이 사이클이 자꾸 끊기거나 질이 낮으면, 그래서 가끔 우리가 잠을 푹 자고도 더 피곤하고 더 배고픈 느낌이 드는 거예요. 이 4단계가 리듬있게 반복이 될 때 수면은 비로소 지방을 태우는 시간이 됩니다. 자, 정리해볼게요. N1은 인면 단계로 이 시간을 최소화해서 빨리 깊은 수면으로 들어가는 게 중요합니다. N2는 수면을 안정적으로 유지해서 깊은 수면으로 가는 다리 역할을 하는 거고요. N3, 깊은 수면에서는 성장 호르몬이 분비되면서 지방이 실제로 연소되고 근육이 유지되는 마법 같은 일이 일어나는 단계입니다. 자, 그리고 렘 수면에서는 감정을 정리하고 식욕을 억제하는 호르몬이 균형을 맞춰져서 다음날 폭식을 방지해줍니다. 결국 살을 빼는 수면이란 단순히 오래 자는 게 아니라 이 4가지 단계를 건강하게 반복하는 양질의 수면이라는 거, 이게 바로 오늘 영상의 핵심입니다. 이제 여러분이 오늘 밤부터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지방 태우는 수면 루틴을 알려드릴게요. 자, 오늘 밤부터 당장 실천할 수 있는 3단계 수면 다이어트 1단계입니다. 잠들기 1시간 전 블루라이트와 이별하세요. 솔직히 저도 퇴근하고 밤이나 또는 주말에 소파에 누워서 침대에 누워서 유튜브 보고 넷플릭스 보는 거 진짜 소중하고 좋아하거든요. 근데 이게 바로 제 다이어트를 망치고 있었더라고요. 왜냐하면 스마트폰이나 TV, 태블릿에서 나오는 블루라이트는 우리의 뇌를 속입니다. 뇌는 얘기해요. 지금은 낮이야. 멜라토닌 분비 멈춰! 라고 하면서 수면 호르몬 분비가 억제가 되고 성장 호르몬도 줄어들면서 지방 분해는 멈추게 돼요. 별거 아닌 그 빛 하나가 우리의 대사를 억제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밤부터는 이렇게 바꿔보세요. 잠들기 1시간 전에 스마트폰에 알람을 맞춰주세요. 저는 이 시간에 살 빼는 시간이라고 저장을 해놨어요. 알람 울리면 스마트폰 안 보기. 저는 이때 따뜻한 차 마시면서 책을 읽습니다. 유튜브 보는 것도 재밌지만 유튜브 보는 것보다 뭔가 더 기분이 좋더라고요. 처음엔 어색하지만 3일만 지나면 적응되고 더 빨리 잠들고 더 깊게 잠드실 거예요.
자, 2단계 침실의 빛을 최소화해주세요. 우리 조상들은 달빛과 별빛만 있는 어둠 속에서 잠들었잖아요. 근데 우리는 너무 많은 빛에 노출이 되어 있어요. 거의 빛 중독 상태나 다름이 없습니다. 멜라토닌은 어두울 때 가장 많이 분비가 돼요. 그리고 이 멜라토닌은 성장 호르몬 분비를 촉진시켜서 지방을 분해하는데 침실이 밝으면 이 모든 과정이 방해받게 돼요. 오늘 밤부터는 이렇게 해보세요. 취침 1시간 전 천장등은 끄고 작은 스탠드만 켜두시고 가능하면 주황빛, 노란빛 전구로 바꿔주세요. 저처럼 이렇게 약간 노란빛으로 바꿔주시면 좋습니다. 디지털 시계나 충전 중인 기기의 LED 불빛도 가려주시면 좋습니다. 이게 뭐 얼마나 큰 차이가 있겠어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저도 이걸 처음에 시도할 때 해봤을 때 이게 그렇게 중요하다고? 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정말 숙면을 하고 나니까 컨디션이 너무 좋아지고 잘 자고 아침에 체중계에 올라갔을 때 그 차이를 실감을 하게 됐습니다. 이런 작은 변화가 큰 차이를 만든다는 걸 다시 한번 느끼게 됐어요. 여러분도 작은 변화로 큰 차이를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3단계는 침실 온도를 18도에서 20도로 맞춰주세요. 추운 방에서 자면 지방이 더 많이 탄다. 한번 들어보셨나요? 실화입니다. 우리 몸에는 갈색 지방이라는 특별한 지방이 존재하는데요. 이 갈색 지방은 체온을 유지하기 위해 지방을 태워서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녀석입니다. 침실 온도가 서늘하면 이 갈색 지방이 활성화가 되어서 잠자는 동안에도 칼로리를 계속 소모하게 돼요. 오늘 밤은 이렇게 해보세요. 취침 30분 전 창문 살짝 열어서 환기시켜 주시고요. 방 안에 온도가 높다면 에어컨이나 선풍기로 온도를 약 18도에서 20도로 설정을 해주세요. 혹시 조금 추운 느낌이 드신다면 얇은 이불 2개를 덮어서 체온 조절해주시면 충분하고요. 추우면 난 잠 못 자는데 라고 걱정이 된다면 양말을 신고 주무세요. 발은 따뜻하게, 방은 약간 서늘하게 유지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제 이야기를 잠깐 해보자면 저는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솔직히 말해서 따뜻하게 자본 기억이 거의 없어요. 저희 어머니가 진짜 알뜰하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보일러는 거의 켜보고 산 적이 없어요. 거의 안 켜졌어요. 진짜로 겨울에도 보일러를 거의 켜고 산 적이 기억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늘 두꺼운 이불에 후드티에 모자까지 쓰고 매일매일 꽤나 춥게 잤어요. 친척집이나 친구집 가서 겨울에 반팔 입고 돌아다니는 거 보면 진짜 너무너무 부러워서 눈물이 날 뻔했던 기억도 있는데요.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이게 제 건강에 큰 도움이 됐더라고요. 그때 몰랐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추운 환경에서 잤던 게 제 갈색 지방을 자극하고 대사 건강을 유지하는데 은근히 도움이 됐던 거죠. 물론 저희 어머니가 이걸 다 계산하고 우리 아들의 미토콘드리아를 위해 난방을 끄자 하신 건 절대 아니었겠지만 어쨌든 결론적으로는 저한테 이득이었다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우리의 다이어트가 잘 안 됐던 이유는 정말 단순하지만 아무도 말해주지 않았던 거, 수면이 빠졌기 때문입니다. 식단과 운동만으로는 우리 몸의 호르몬과 대사, 식욕 시스템 전체를 조절할 수가 없어요. 이걸 리셋시키는 가장 강력한 열쇠가 바로 양질의 수면이에요. 오늘 영상에서 알려드린 것들 어쩌면 너무 소소해서 이게 진짜 도움이 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정말 중요한 건 꾸준히 반복 가능한 변화입니다. 스마트폰과의 작별, 침실 조도 조절, 서늘한 환경 세팅, 이 작은 루틴들이 모이면 우리의 대사 시스템이 완전히 바뀌게 될 거예요. 저도 예전에는 몰랐습니다. 추운 방에서 두꺼운 이불 덮고 자란 어린 시절, 그게 이렇게나 건강에 도움이 될 줄 몰랐고요. 그땐 불편하고 싫었지만 지금은 그 습관 덕분에 숙면의 힘을 누구보다 빨리 체감할 수 있었고 지금 이렇게 여러분께 이 얘기를 드릴 수 있게 됐어요. 마지막으로 꼭 드리고 싶은 말씀,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3가지 중 하나만 바꾸는 것부터 시작해보세요. 오늘 밤부터 우리의 수면은 그저 쉬는 시간이 아니라 지방을 녹이는 변화의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변화가 오늘 밤부터 시작되길 진심으로 응원할게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수면 다이어트 루틴 함께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